지난 주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둘로 쪼개져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광훈 씨 중심의 세력은 광화문파, 전 씨와 갈등을 빚고 등을 돌린 세력은 여의도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내부 갈등의 중심엔 전광훈 씨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 씨는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욕설과 폭력으로 초토화됐던 지난 19일 새벽의 서울 서부지법.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체포당할 만한 그런 죄를 졌어요. 나는 국민 저항권밖에 말한 게 없잖아요. 폭동 당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연설을 했고 8시에 다 해산했어요. 영상에 보면 다 나온다고.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물들이 폭동에 가담한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판사실에 침입했다 구속된 40대 남성은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 전도사로 밝혀졌고 전광훈 씨한테 지시받은 사항 있나요? 당일 새벽 법원 안에서도 전광훈 목사가 언급됩니다. 나도 지금 전광훈 목사님 교회에서 나왔어. 우리가요 전광훈 목사님 보호를 해줘야 돼. 폭동 직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들을 치켜 올렸습니다. 국민은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불태울 것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 국민들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전 씨는 이들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개별 교인의 활동과 교회를 연관짓지 말라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가 깜방 가는 거 좋아해요? 안 가게 하려면 1000만 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찰 관계자는 교회 특임 전도사가 전광훈 씨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분석해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전 씨 외에도 당시 폭동을 선동했던 유튜버들을 추적하는 등 배후 세력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렇게 전광훈 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갈려서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여의도파가 전 씨를 겨냥해 사이비 교주라고 비난하면 광화문파는 여의도파를 한동훈 전 대표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는 식입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은 크게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분열됐습니다.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광화문파는 여의도파를 향해 전쟁까지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세이브 코리아와의 전쟁이야. 전광훈 씨도 직접 나서 여의도파 배후에 다단계 회사가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뒤에는 지금요 바로 그 회장이 있다니까요. 돈을 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말에 열린 부산 집회는 한동훈 세력이라며 집회에 참석한 유튜버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한 발언도 폭로했습니다. 왜 탄핵을 찬성했냐? 그것은 본인의 법리적인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러자 이 유튜버도 광화문파가 프락치라며 맞대응했습니다. 신혜식 대표 이 사람 확실하게 이 사람이 프락치라는 증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한테 온 제보들이.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광화문파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가두리치고 코인 집회하는 분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욕한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막 안철수 밀고 윤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여의도파는 전광훈 씨를 사이비 교주라고 비난하며 전 씨가 이단인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던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내부 갈등을 벌이는 건 결국엔 이권 다툼, 돈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헐뜯기 위한 방송에서도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분열한 극우 유튜버들은 서로를 향해 코인팔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니네가 우파 코인팔이를 하려면 똥오줌은 가려야 되지 않겠냐? 본인이 코인팔이입니다.
나 코인팔인데 본인 계좌 내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코인팔이라고 하는데. 핫도그 내려. 정광훈 씨도 여의도파가 배후에 있는 다단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대니까 자꾸 저기 딴짓을 하는 거야. 사업가들이 돈을 100억을 그냥 내겠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를 다 다단계에 줄 세우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극우 유튜버들끼리 서로를 공격하는 이유도 유튜브 수익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광화문파 채널의 조회수 통계를 보면 12.3 내란 사태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광화문파가 한동훈 지지자라며 저격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방송에서도 후원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조차 유튜버 99%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소개를 좀 틀려서 미안합니다. 다시 볼까요, 바로? 네, 괜찮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또 미국 간다는 전광훈. 자, 오늘이었죠.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입건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 씨는 조만간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로비 업체와 재계약을 했는데 이쪽에서 자신과 트럼프의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의 정치 로펌을 샀어요. 한 달에 7,500만 원 낸다니까요. 트럼프 만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다시 또 미국을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광훈 씨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쪽 사람들을 전혀 못 만나고 돌아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훈 목사, 전 씨는 트럼프 취임식에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우리나라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이 초청을 받았다. 가서 윤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돌아와서는 정작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추워서 결국 TV로 시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게다가 그러면 미국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트럼프 측의 핵심 인사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난지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나왔던 보도가 버지니아의 한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윤석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 자, 결국에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왜 미국까지 갔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다시 미국에 간다 할지라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경찰이 지금 정광훈 씨를 내란 선동죄로 입건을 한 상황이잖아요.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미국으로 다시 출국할 수 있는지도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자, 이 때문에 그래서 전 씨가 어떤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자, 최근에 극우 세력들이 분열, 갈등하고 있다. 또 저희 돌비뉴스에서 선제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었죠. 이른바 광화문파, 여의도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전광훈 씨 중심인 이 광화문파에 대항해서 최근 어떤 지난 주말 부산에서 집회를 열었던 부산의 한 교회 목사 또는 역사학자, 역사 강사 전모 씨 등이 모여있는 이른바 여의도파가 부각되니까 이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전 씨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 부쩍 늘었다며 분연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파들은요 다왕이야. 다왕이야. 전부 다 개뿔 같은 놈들이 다왕이라고. 다왕 중에 누가 제일 왕이냐? 목사들이 다왕이야. 얼마나 나한테 씹는 메시지가 하루에요 1,000통 이상 와요. 1,000통 이상 나한테. 이 극우 단체들 안에서도 주도권 잡기 위한 싸움이 좀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뭔가요?